돈 관리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그림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부산에 있는 광안대교라고 합니다. 이 도로도 실제로 달려봤거든요. 광안대교에 그 부산시의 고민이 하나 있었대요. 이 광안대교가 생김으로 인해서 교통의 어떤 체증이나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였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차들이 워낙 쌩쌩 달리다 보니까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의 교통사고를 좀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속도를 좀 늦출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실제로 연구 용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여기다가 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CCTV도 달고 펜스도 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개선의 효과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고민하다가 내린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도로 위에 빨간색 선을 이렇게 쭉 칠해 놨다고 합니다. 어때요? 별거 아니죠? 그냥 도로에 색칠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빨간색 선을 칠하고 나서 부산시의 광안대교에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이 도로를 한번 예전에 달려본 기억이 있는데, 한번 달려보면 앞에 차가 진짜 특이사항이 있지 않은 이상 굳이 차선 변경할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앞에 빨간색이 쭉 칠해져 있다 보니까 그냥 그 길 따라 가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오른쪽의 그림은 여러분들 우리 이미 많이 볼 겁니다. 고속도로나 요새는 일반 도로에도 많이 색칠이 되어 있는데, 왼쪽으로 가면 어디 서울, 오른쪽으로 가면 뭐 대전, 이렇게 이정표가 있을 때, 예전에는 이 도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서울로 갈까 대전으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중간에 사고가 나가지고 크게 교통사고 나는 일들이 빈번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림,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이 이정표를 만든 분이 그 유퀴즈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영상이 있거든요. 경찰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 도로를 만들 때, 도로에 색을 칠할 때 이 초록색과 분홍색은 원래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다가 쓸 수 없는 색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사고가 빈번하고 하다 보니까 우겨가지고 색을 칠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네이버나 구글 검색해 보시면 이 도로에 색을 칠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한 40% 정도 줄었다 기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돈 관리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도로 그림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뭘까요? 자, A라는 친구도 연봉이 한 3천 된다고 하고요. B라는 친구도 연봉이 한 3천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보니까 패턴이 비슷해요. 출퇴근하는 것도 비슷하고 여행도 가고 필요한 것도 사고 하는데, A라는 친구는 1년 있다가 보니까 1,000만 원 모았어요. B라는 친구는 보니까 하나도 모은 게 없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A는 자기 마음속에 돈을 쓰는 거에 대한 방향을 우리 도로에 색칠해 놓듯이 미리 방향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B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런 계획들을 즉흥적으로 하고 내가 돈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모아놓은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돈 관리에 되게 탁월한 사람일까요? 부끄럽지만 저는 사실 그러진 않았어요. 갑자기 무슨 자기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어버렸는데, 저는 직장 생활을 한 10여 년 가까이 했던 사람이고, 어린 나이에 28에 결혼을 했거든요. 28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되게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힘든 상황이라면 당연히 내가 문제점이 뭔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걸 같이 상의하고 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되게 부끄럽게도 이런 것들이 문제 해결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걸 어떻게 풀려고 제 나름대로의 방법은 뭐였냐면, 승진하면 좋아질 거야, 이직해가지고 연봉 점프되면 해결될 거야, 이런 식으로 시간을 많이 보냈던 거죠. 물론 처음에는 그게 아주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신입사원에서 주임으로 승진을 하고 대리로 승진을 하니까 연봉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기본적인 수익과 지출에 대한 패턴에 대한 점검 없이 연봉이 조금 오른다고 해서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월급날이 되면은 뭔가 이 월급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대가 되고 행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날이 전혀 행복하지 않았고, 월급날 딱 되면 우리 어때요? 카드값 쭉쭉 나가고 보험료 나가고 뭐 빠져나가고 하다 보면 통장이 진짜 잔액이 얼마 안 남아요. 그래서 월급날이 별로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몇 달 반복되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다짐을 하죠? 이제는 다 빠져나가도
작은 월급으로 최대한 버텨보겠다.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는 정상적인 삶을 살겠다라고는 하지만 안 되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돈 가지고 조금 버티다가 월말 되거나 돈이 다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 되면 다시 신용카드를 써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 회사를 퇴사할 때 제가 만들었던 마이너스 통장을 퇴직금으로 정리를 했던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이너스 통장 어떤 건지 아시죠? 제가 입사했을 때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경험이 전혀 없었을 때 얘기예요. 제 옆에 있던 선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앞으로 살다 보면 돈 쓸 일도 많고 힘든 일이 많을 텐데 그럴 때 마이너스 통장 없잖아? 그럼 너 되게 힘들다? 그러니까 이거 잘 지금 미리 세팅을 해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너한테 진짜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 마이너스 통장이 있으면요. 항상 나한테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보니까 임시 방편으로 활용이 많이 되고 이게 결국엔 소비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패턴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좀 부끄러운 사람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고백을 드리는 이유는 저 같은 사람도 재무교육 강사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씩 잘 풀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